마을 제일의 미세, 과부댁 뒷방에 숨어든 소름 돋는 내막.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 이름도 요상한 무지골이라는 마을이 하나 있었답니다. 글쎄, 이 마을에는 낮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을 한 몸에 받는 아주 유명한 바보가 하나 살고 있었지요. 이름은 철뜨기. 누더기 옷은 너덜너덜. 얼굴에는 늘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입가엔 허연 침까지 고여 있으니 아이고, 누가 봐도 영락없는 바보 천치였지요. 동네 꼬마들이 돌을 던지면 그저 헤헤헤 웃기만 하고 사또의 종놈들이 뺨을 후려쳐도 아이고 시원하다 하며 넙죽 절을 해댔으니 말입니다. 헤헤, 나으리 한 대만 더 때려주쇼. 아유, 등이 가려웠는데 참말로 시원하구먼유. 헤헤, 하지만 여러분, 사람 눈이라는 게 참으로 간사한 법이지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면 이 바보 철뜨기의 눈빛이 무섭게 변한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 중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답니다. 철뜨기가 밤마다 몰래 스며드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색으로 소문난 조씨 부인의 과부 댁 뒷방이었던 겁니다. 남정네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보고 싶어 침을 흘리던 그 고고한 과부 댁 담벼락을 바보 철뜨기가 고양이처럼 가뿐하게 넘고 있었으니 후, 드디어 때가 되었군. 조씨 부인, 안에 계시오? 낮에는 침을 흘리던 바보가 밤이 되니 서늘한 칼날 같은 목소리로 과부와 밀회를 즐긴다니 도대체 이 뒷방에선 무슨 소름 돋는 내막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야사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무지골의 아침은 철뜨기의 처절한 비명으로 시작되곤 했습니다. 이 마을의 사또 강이팔은 그 이름만큼이나 포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은 기본이요. 심심풀이로 사람을 패는 것이 일상이었으니 그 화풀이 대상 1순위는 단연 말대꾸조차 못하는 바보 철뜨기였습니다. 야, 이놈아, 게으름 피우지 말고 마당을 쓸란 말이다. 사또의 수하인 김이방이 철뜨기의 옆구리를 발로 냅다 걷어찼습니다. 철뜨기는 마당 구석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지요. 하지만 철뜨기는 아픈 기색은커녕 먼지를 털며 또다시 실실 웃었습니다. 헤헤, 이방 나으리, 발길질이 아주 매콤하니 좋구먼유. 꼭 엄마 손길 같어요. 헤헤헤헤. 그 모습이 더 가증스럽다는 듯 김이방은 철뜨기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닥에 지시겼습니다. 이 천치 같은 놈이 누굴 놀리나 내 놈은 태어난 게 죄다. 이 말이야. 철뜨기의 얼굴은 흙먼지와 피로 범벅이 되었고 동네 꼬마들은 그 주변을 돌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보야, 멍청아, 똥이나 먹어라. 아이들이 던진 돌멩이가 철뜨기의 이마를 때려 핏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지만 철뜨기는 그 피를 손으로 쓱 닦아 핥으며 또 웃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도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호사스러운 가마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으니 바로 사또 강이팔의 행차였지요. 사또는 가마 문을 살짝 열고는 매 맞고 있는 철뜨기를 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쯧쯧,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이
내 고을에 살고 있다니 운수가 사납구나. 여봐라. 저놈을 끌어다가 저작거리 한복판에 묶어두거라. 오가는 사람들이 침이라도 뱉게 말이다. 하하하하. 사또의 명령 한마디에 철드기는 개처럼 끌려가 저작거리 나무 둥치에 묶였습니다. 뇌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야 했지요. 어떤 이는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철뜨기의 얼굴에 던졌고 어떤 이는 더럽다며 옷자락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침을 질질 흘리던 철뜨기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아주 찰나의 순간 형광등처럼 번뜩인 것은 말입니다. 강희팔, 오냐, 마음껏 웃어두거라. 내 놈이 앗아간 백성들의 눈물, 그 눈물 한 방울마다 내 너의 뼈를 깎는 고통을 돌려줄 것이니 순간적으로 주위의 공기가 서늘해졌지만 사람들은 그저 바람이 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철뜨기는 다시 고개를 들고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나으리들, 물세례를 좀 더 해주셔요. 갈증이 싹 가시네요. 헤헤헤, 에헤라디야. 낮의 무지골은 철뜨기에게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어둠이 마을을 덮치면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될 이들은 따로 있었으니 철뜨기는 그 어둠이 오기만을 이마에 흐르는 피를 말리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무지골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낮의 소란스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산짐승의 울음소리만이 고요한 마을을 채우고 있었지요.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각, 낮에 나무 둥치에 묵혀요. 침을 흘리던 바보 철뜨기가 슬그머니 눈을 떴습니다. 철뜨기는 몸을 한번 가볍게 풀더니 낮에 그 구부정하던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글쎄, 그 키가 한 자는 더 커 보이고 기세는 호랑이보다 당당하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는 소리도 없이 담벼락을 박차고 올랐습니다. 마치 한 마리 흑표범처럼 말이지요. 그가 도착한 곳은 마을 끝자락, 고고한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조씨 부인의 집이었습니다. 이 마을 남정네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담장을 넘다 다리가 부러졌다는 그 철옹성 같은 과부 댁이었지요. 하지만 철득은 마치 제 집 안방을 드나들듯 익숙하게 뒷담을 넘어 안채 뒷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내가 진동하고 있었고 촛불 앞에 앉은 조씨 부인이 철득을 맞이했습니다. 하얀 소복 차림에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낮에 보던 차가운 과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간절하고도 치명적인 비밀을 품은 여인의 눈이었지요. 낮에 사또 놈의 행차가 있었다 들었소. 별일은 없었소. 아이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저 낮고 굵은 목소리, 낮에 헤헤헤 하던 그 바보 철뜨기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조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자의 탐욕이 극에 달했습니다. 오늘은
제 방까지 사람을 보내 수작을 부리더군요. 제 아버님을 영모로 몰아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까지 욕보이려 합니다. 강이팔. 그자의 수명이 이제 경각에 달렸군. 부인, 조금만 더 견디시오. 내가 오늘 밤 그자가 숨겨둔 장부를 확인했소. 낮에 바보 짓을 하며 사또 가마 밑에 붙여둔 밀지가 정확하더구먼. 그렇습니다. 철득은 낮에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사실은 사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씨 부인은 철득의 탄탄한 어깨를 붙잡으며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어사 나으리, 정말로 그자를 처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 원한을, 이 마을 백성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건가요? 내 목숨을 걸고 약주하리다. 저 다리 기울기 전에 강이팔의 목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할 것이오. 자, 이제 그자가 오늘 밤 누구와 접선하는지 부인이 알아온 정보를 내주시오.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밤에 어사와 미색의 과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밖에서는 소름 끼치는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면을 타고 기괴하게 흔들렸지요. 낮에는 지옥 같던 이 마을이 밤이 되자 은밀하고도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는 작전본부로 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또 강이팔의 도끼 어린 시선이 이미 이 과부 댁 담벼락까지 뻗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 한 잔의 온기조차 삼켜버릴 듯 무거웠습니다. 조씨 부인이 건넨 종이 뭉치에는 이 마을 백성들의 이름과 그들이 강제로 빼앗긴 토지, 그리고 사또 강이팔이 한양의 세도가들에게 보낸 뇌물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이방 김씨가 매달 보름마다 한양으로 보낸 괴짝이 단순한 특산물이 아니었군. 전부 백성들의 피눈물을 녹여 만든 금덩어리였어. 철득의 눈이 서늘한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낮에 그 멍청하던 눈빛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날카로운 매의 눈이 되어 장부의 숫자 하나하나를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조씨 부인은 그런 철득의 옆 얼굴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낮에 그토록 모진 수모를 당하시고도 어찌 이리 꼿꼿하실 수 있습니까? 제 가슴은 나으리가 매 맞을 때마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어찌 그런 천한 바보 흉내를 내며 버티시는 것입니까? 부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철득은 잠시 장부를 내려놓고 투박하지만 단단한 손으로 부인의 떨리는 손등을 살짝 덮었지요. 부인,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지요. 내가 바보가 되면 사람들은 내 앞에서 경계를 풉니다. 사또 놈도 이방 놈도 내 귀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고 저희끼리 구린내 나는 비밀을 떠들어대지 않소. 내 몸의 상처는 며칠이면 아물지만 이 땅의 정의가 무너진 상처는 100년이 가도 낫지 않는 법입니다. 그 말에 조씨 부인은 참았던 눈물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철득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사또가 제게 맡긴 별채 창고의 열쇠입니다. 그곳엔 사또가 미처 한양으로 보내지 못한 진짜 비밀 장부와 제 아버님을 영모로 몬 위조된 서찰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또는 제가 제 아비의 복수를 위해 그것을 노릴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를 제 여자로 만들겠다며 이 열쇠를 자랑하듯 맡기더군요. 아니, 이 귀한 것을 부인에게, 강입할 그놈이 부인에게 눈이 멀긴 멀었군. 허나 부인, 이것은 너무 위험하오. 만약 그자가 열쇠가 없어진 걸 안다면 상관없습니다. 나으리만 그 장부를 손에 넣으실 수 있다면 제 목숨 따위는 아깝지 않습니다. 부디 그 장부를 들고 암행어사 출두를 선포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마을을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인의 결연한 의지에 철득의 가슴 한 구석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밤, 촛불 아래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정을 넘어선 불의에 맞서는 두 전사의 뜨거운 약속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평온하던 마당에서 들려오는 거친 발자국 소리, 그리고 횃불의 불빛이 창호지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봐라, 조씨 과부 댁에 수상한 자가 들었다는 제보가 있다. 구석구석 뒤져라.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아이고, 세상에나. 사또의 부하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조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철득의 손이 본능적으로 품 안의 단검으로 향했습니다. 나으리, 어서 피하십시오. 뒷문으로, 어서요. 아니요, 지금 나가면 부인이 위험해지요. 내게 생각이 있으니 부인은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어서. 철득은 다시 그 누더기 옷을 여미고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입가에 침을 흘리며 그 요상한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지요. 부인, 나 배고파요. 밥 줘요. 밥. 헤헤헤헤. 과연 철득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또의 부하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기 직전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 안으로 들이닥친 자는 다름 아닌 무지골의 폭군, 사또 강이팔이었습니다. 뒤를 따르는 관졸들의 횃불 때문에 방 안은 순식간에 대낮처럼 밝아졌지요. 이런 발칙한 것, 내 너를 그리 아꼈거늘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외간 남정을 방에 들여. 여봐라, 저 구석에 처박힌 놈은 누구냐? 당장 고개를 들지 못할까? 사또의 서슬퍼런 호통에 조씨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면서도 철득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녀의 손엔 아까 철득이 돌려준 열쇠가 꽉 쥐어져 있었지요. 사또 나으리, 이게 무슨 무례입니까? 밤중에 과부의 방을 이리 급습하시다니요. 저 댁은, 그쵸, 배가 고파 구걸하러 온 바보 철득이일 뿐입니다. 바보, 하하하. 그 말을 믿으란 말이냐? 이 야심한 밤에 바보놈이 과부 댁 뒷방에 앉아 차를 마신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비켜라. 사또는 조씨 부인을 거칠게 밀쳐내고는 구석에 웅크린 철득에게 다가갔습니다. 철득은 바닥에 코를 박은 채 덜덜 떨며 다시 그 바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히히. 사또 나으리 옷이 참말로 번쩍번쩍하니 이쁘구먼요.
나도 그 옷 한 번만 입어보고 싶어요. 헤헤헤헤. 영락없는 바보놈이긴 한데 이상하구나. 내 놈의 몸에서 왜 이리 짙은 사내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냐? 그리고 이 방의 찻잔은 왜 두 개란 말이냐? 사또 강이팔은 철득의 뒷덜미를 낚아채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순간 철득의 눈과 사또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철득은 본능적으로 눈동자를 풀고 초점을 흐렸지만 사또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얘놈, 눈빛이 묘하구나. 바보인 척하며 내 뒷조사라도 하러 온 어사의 끈아풀이 아니냐, 여봐라. 이놈의 옷을 전부 벗겨라. 혹여 품속에 마패나 밀지라도 숨겼는지 샅샅이 뒤지란 말이다. 아이고, 나으리. 안 돼유. 부끄러워요. 철득은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관졸들이 달려들어 그의 누더기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득의 가슴팍에서 아까 부인이 준 비밀 창고 열쇠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멈췄습니다. 사또의 눈이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향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사또가 조씨 부인에게 유혹의 증표로 주었던 자신의 전 재산과 비밀이 담긴 창고 열쇠였으니까요. 이것이 왜 내 놈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냐? 조씨 부인. 설마 내년이 이 바보놈과 짜고 내 뒤통수를 치려 한 것이냐? 그것은 사또는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칼을 뽑아 들고는 철득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곳도 물러날 곳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바보든 어사든 상관없다. 내 비밀을 안 놈은 살려둘 수 없지. 이놈부터 베고 저 과부년도 지하 감방에 쳐넣어라. 죽여라. 서슬퍼런 칼날이 철득의 목을 향해 휘둘러지는 찰나 바닥에 엎드려 울먹이던 철득의 입가에 아주 서늘하고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강이팔, 내 놈이 드디어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구나. 번쩍 하는 소리와 함께 철득이 몸을 날렸습니다. 과연 무지골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또의 서슬퍼런 칼날이 철득의 목을 베기 직전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철득이 번개 같은 몸놀림으로 사또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비틀어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손목. 이 바보놈이 미쳤나? 여봐라. 당장 이놈을 쳐라. 무엇들 하느냐? 관졸들이 창을 치켜들고 달려드는 순간 철득이 가슴팍 누더기 사이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어두운 밤, 횃불을 받아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그것. 바로 5마리의 말이 새겨진 오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무지골 사또 강이팔은 명을 받들라. 담장 밖에서 대기하던 역졸들이 담을 넘고 대문을 부수며 들이닥쳤습니다. 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니 방금까지 기세등등하던 관졸들은 혼비백산하여 창을 버리고 바닥에 넙죽 엎드렸지요. 사또 강이팔은 마패의 광채에 눈이 멀어 엉덩방아를 찌우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어사, 바보 철뜨기가
암행어사라고. 아니, 이럴 리가 없다. 이건 꿈이야. 꿈이라고. 내 이놈 강이팔. 내 놈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한양의 세도가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죄 없는 과부의 아비를 영모로 몰아 죽인 죄. 내 이미 모든 장부와 증거를 확보하였느니라. 아직도 이것이 꿈인 것 같으냐? 철득. 아니, 암행어사 박철득은 서늘한 눈빛으로 사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철득의 뒤편으로 몸을 피했지요. 철득은 바닥에 떨어진 칼을 발로 차버리며 호통쳤습니다. 여봐라. 저 탐관오리 강이팔의 관복을 벗기고 당장 형틀에 묶어라. 또한 이방 김씨를 비롯해 이놈의 수족이 되어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잡아들여라. 예의, 역졸들이 달려들어 사또의 상투를 휘어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저작거리 한복판, 낮에 철득이 묶여있던 바로 그 나무둥치에 이제는 사또 강이팔이 굴욕적으로 묶였지요. 자다 깨어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철득이 다시 그들 앞에 섰습니다. 마을 백성들은 들으라. 나 암행어사 박철득은 오늘부로 이 고을의 비리를 척결하고 빼앗긴 토지를 모두 원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선포한다. 또한 사또 강이팔은 한양으로 압송하여 엄중히 그 죄를 물을 것이니 이제 더는 두려워하지 말라. 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마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어사 나으리 만세, 만만세. 바보인 줄만 알았던 철득이 자신들을 구원해 준 어사였다는 사실에 백성들은 춤을 추며 눈물을 흘렸지요. 사또 강이팔은 공포에 질려 오줌까지 지리며 목숨을 구걸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철득은 조씨 부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부인, 이제야 아버님의 함자를 씻어드리고 무지골에 해가 뜨게 되었구려. 고생 많으셨소. 지옥 갔던 무지골의 낮이 지나고 가장 어두웠던 밤을 지나 비로소 진정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탐과 놀이의 몰락과 함께 말이지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무지골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평온했습니다. 탐과 놀이 강이팔과 그 수하들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엄벌에 처해졌고 백성들은 다시 제 땅을 갈며 희망을 노래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또가 끌려간 그날 이후 우리 어사 박철득 나으리와 조씨 부인은 도대체 어찌 되었을까요? 신기하게도 어사 출두 직후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세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한양으로 돌아가는 어사의 행렬 뒤편에 수수한 차림의 여인 한 명이 말을 타고 나란히 길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머나먼 다른 고을에서 바보와 미녀가 아닌 금슬 좋은 부부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낮에는 바보로 밤에는 암행어사로 살아야 했던 사내, 그리고 하늘 품고 밤을 지새웠던 여인. 어쩌면 그들은 무지고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구원했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낮에는 바보였지만 밤에는 영웅이었던 철득의 반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조 씨 부인이었다면 그 바보의 정체를 끝까지 믿어줄 수 있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